자, 하기 전에, 자, 우리 가사 정리 좀 합시다. 자, 갈래명이 가사고요. 자, 요 친구의 이제 출현 시기는, 자, 조선 전기. 자,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니까, 주 활동 무대는 이제 조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사 작품을, 이제 우리가 배울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자, 지난 시간에 이제 9번째 작품으로 동짓달 기나긴 밤을 시조했다, 그지? 자, 이 시조랑 가장 유사함을 가지고 있는 갈래이기도 해. 자, 근데 이제 시조보다는, 자, 누가 봐도 이제 엄청 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떤 부분을 조금 비슷하게 가져오는지를 조금 정리합시다. 우리 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자,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정형시다라고 이제 불리는데, 자, 여기서, 자, 시조의 정형시적인 측면을, 자, 한, 둘, 자, 세 가지 정도로 배운 적이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자, 3장, 6구, 45자 내외. 자, 그리고 글자 수로 따지면 3, 4조나, 자, 또는 4, 4조의 음수율. 자, 글자 수를 이렇게 반복하기도 하고, 자, 한 줄을 네 덩어리로 끊어서 4음보로 나눠서 읽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시조의 경우에는, 자, 종장이라고 해서 가장 마지막 줄. 자, 여기에 첫, 자, 음보를, 자, 3음절이라고 해서 세 글자로 처리하는 고정적인 형식이 있어요. 자, 요걸 이제 나머지 수까지 보면 보통 이제 뭐 3음절이라고 그냥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 3, 5, 4, 3의 글자 수를 맞춘다라고 하는데, 자, 뒷부분에 5, 4, 3 같은 경우는 뭐 한두 글자씩 튀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 나오는 세 글자는 거의 무조건 고정이었다, 그치? 자, 요게 이제 시조가 가진 정형성이었는데, 자, 시조랑 유사하다 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자, 가사는 일종의, 자, 시조의 장편화라고 보면 돼. 자, 이 짧은 시에 모든 걸 다 때려 박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담고 싶은 내용도 있을 거고, 자, 내가 이 짧은 구절에 담기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자, 그럴 때 점점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평시조가 길어져서 사설시조가 됐던 거고, 자, 그게 더 길어지다 보면은 가사, 자, 그게 더 길어지다 보면 소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시조가 장편화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자, 정형시적인 측면은 어디를 조금 가져온다라고 보면 되냐면, 자, 여기 3장. 자, 6구나 45자는, 자, 빠집니다. 자, 글자 수는 이제 엄청나게 길어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한 줄당 3, 4조나 4, 4조는 여전히 가지고 오고, 4음보도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자, 그리고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에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쌤, 자, 정형시 아까 말했던 3장, 여기 동그라미 치셨는데, 시조는 3줄짜리라 초중 종장의 3장이라는데, 이건 누가 봐도 3줄은 넘지 않나요? 라고 하지. 자, 이게 조금 변형을 이룰 거예요. 자, 이 3장 형식이 서사, 본사, 결사 구조의 3단 구성으로 바뀌게 돼요. 자, 어쨌든 내용을 세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라고 하는 거는 자, 그대로 가. 자, 그리고 이제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을 가진다라고 하는 친구는 자, 이걸 가지는 친구도 있고 자, 가지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진다라고 체크가 되는 요 친구를 시조의 격식, 자, 가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격식을 잘 지킨다라고 해서 요걸 정격 가사라고 분류를 해요. 자, 대부분 조선 초기 시조들, 자, 또는 조선 전기 시조들이 정격 가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마지막 줄을 보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요 형식을 잘 지키지 않는 가사를 우리는 자, 변격 가사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 많이 지어진 사설 시조에서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상충곡은 우리나라 이제 최초로 지어진 가사 작품이기도 해서 자, 당연히 어느 쪽? 자, 정격 가사 쪽에 넣어주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상춘곡이라고 하는 제목풀이를 먼저 해주고, 자, 이런 이제 난해한, 자, 지금 너네들의 눈에서는 굉장히 난해해 보일 수 있는 요 작품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제가 포인트 하나만 좀 잡아드리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자, 독해할 시간을 조금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제목은요. 자, 상춘곡이야. 자, 정극인이라고 하는 사대부가 지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잘 모르는 고전 작품이나 아니면 현대 작품이나 제목 보는 연습은 꼭 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현대시는 제목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이런 데는 한자를 많이 쓰니까 아는 거부터.
자, 상춘곡이라고 할 때 이 곡은 노래란 뜻이니까 뭐 넘어가셔도 되고. 자, 춘이라고 하는 건 너네 아는 거는 봄 정도지. 그게 이제 아니지 않죠. 자, 봄이 맞아. 자, 요것만 알면 돼. 자,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제 상찬 또는 뭐 예찬 또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자, 이 상은 자, 예찬하다라든지 아니면 자, 찬양을 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써요. 자, 그래서 상춘곡이라고 하면 봄을 예찬하고 찬양하는 노래다라고 하니까 자, 그 당시 이제 전기 시조나 가사들이 가졌던 자, 자연 친화 의식에 초점을 두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 가사 시조는 짧으니까 조금 읽을만 했는데 가사는 일단 자, 길이가 굉장히 길잖아, 그지? 자, 이런 길이가 긴 작품일수록 자, 우리가 시는 짧으면 짧을수록 이 숨겨진 텍스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추론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런 게 있어. 자, 근데 작품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하나 세세하게 외운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알려드리면 이 상춘곡에 거의 한 50줄 넘어갈 거예요. 자, 이 이제 수들을 쭉 읽어 나갈 때 자,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너네들이 해석 가능한 문장을 해석해내는 이제 그 연습을 좀 하시면 사실 100%를 몰라도 이 시의 주제를 끌어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길이가 긴 작품은 자, 이 작품의 전체 자, 맥락 파악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자, 힘을 써주면 된다고. 좀 작품의 전체 맥락이나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라고 하는 의문. 아는 만큼 보시면 돼요. 자, 아는 만큼. 자, 추론 가능한 만큼. 자,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100%의 단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읽을 수 있고, 내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봤을 때, 자, 요 단어가 대략 요 정도 뜻일 것 같다라고 하는 추론이 너네들이 아주 틀리지 않거든. 자, 그걸 조금 믿어주시고, 자, 과감하게, 이건 이런 내용이겠다라고 하는 추론으로, 자, 중간에 구멍 뿡뻥 뚫린 채로 읽어도 좋습니다. 요거는. 자, 그 연습 많이 해야 돼. 우리가 아는, 특히 가사 작품은 100% 알고 보는 작품은 이렇게 내신 대비 때도 나오는 요런 짧은 지문 정도예요. 상춘곡이 가사 중에 제일 짧습니다. 가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장편 가사들 보면은 다 너무 길어서 다 못 배우는 것들도 있어. 막 구가 여기 한 줄을 한 구라고 하거든요. 자, 요 구가 한 3,000구 넘어간 친구들도 있어. 그 친구는 전문을 못 배우겠지. 맞아? 부분을 잘라서 배우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잘라서 배우더라도 한 줄 한 줄 완벽한 해석보다 흐름을 읽어내는 연습. 자, 그걸 좀 할 거야. 자,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 시조, 이제, 다른 현대시들을 해석할 때처럼 시적 화자나 아니면 대상, 자, 그들 간의 관계 정서 태도, 자, 그리고 주제 한 줄 써보고, 자, 표현상의 특징은 찾을 수 있는 만큼 한번 찾아보는 것. 근데 표현상의 특징이나 운율 형성 요소는 앞에서 나오는 시인, 이제,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 자, 그리고 그들 간의 이제 서로 간에 느끼는 뭐 정서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난 이후 마지막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운율 형성이나 표현 방식은 아직은 완벽하게 찾는 게 아니어도 되죠. 자, 요교재의 핵심은 항상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 파악과 이해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요, 목적이. 자, 오늘 상춘곡은 시간을 조금 줄 거야. 너네들이 다 온전히 해석이 불가능한 지문이기도 하고,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앞뒤 문맥을 좀 추론한 시간도 필요해요. 평소보다 좀 많이 드릴 겁니다. 요거 10분 드릴 거예요, 10분. 자, 10분 동안 꼼꼼히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내용 파악 한번 해봅시다. 자,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 꼭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시간은 지금 42분이니까 52분까지.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버전은 자, 약속드린 대로 자, 너네들의 눈으로 먼저 볼 거야. 자, 그 다음 제가 두 번째로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는 이제 요 작품을 읽을 때 좀 필수적인 단어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죠. 자, 먼저 차근히 보면 홍진의 묻힌 분내 인해생의 어떠한 공. 자, 여기서 아마 자, 고전 어휘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다라고 하면은 홍진의 묻힌 분내가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몰라도 돼요. 핵심 어지만 몰라도 돼. 자, 묻힌 분내 뭐 어디다 넘어가고, 자, 인해생의 어떠한 구. 자, 그러면은 내 생애가, 자, 내 삶이 어떠하냐 정도니까, 자, 여기서 먼저 자, 내라고 하는 자, 화자 표현을 찾았을 겁니다.
자, 지금 내 삶이 어떠하냐라고 묻는 요런 장면 뒤에, 자, 보세요. 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라고 합니다. 옛사람 풍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뭐 옛사람이나 미친다라고 하는 말 모르셔도, 자, 일단, 자, 풍류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 자, 풍류라고 하는 거는 뭐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며 산다, 뭐 자연을 즐긴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통하는 자,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자, 천지간 남자 몸이 하늘과 땅 같아요. 자, 하늘과 땅 사이 자, 남자의 몸이 자, 날만하니가 하건만은 자, 요건 좀 알아두자. 자, 그래도 자, 우리가 하다라고 하는 말. 자, 요게 지금의 이제 두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자, 중세 당시에는 자, 많다 정도의 의미로 쓰여요. 자, 그러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남자 같은 내 몸이 자, 이런 몸이 나 같은 사람이 나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이거든. 자, 나 같은 사람 그냥 세상에 널렸다 이런 말로 보세요. 자, 그다음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락을 멀을 것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살림에 묻혀 있다라고 하니까 자, 여기서 살림이라고 하는 장소는 자, 내가 있는 공간 정도로 보여요. 자, 지금 한 4줄 정도 읽었는데, 자, 굉장히 구멍이 많죠? 자, 이래도 괜찮습니다. 자, 이어서 보세요. 자, 수간목을 벽계수 알패 두고, 자, 읽히는 대로 보면, 알패 둔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앞에 둔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지. 자, 대부분 너네들의 추론이 틀리지 않다니까. 자, 그 다음, 송죽 우를리에 풍월 주인 되어서라. 뭔가의 주인이 되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풍은 바람이고, 자, 달은 이제 월은 달이니까,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 요런 소리죠. 자, 그 다음,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자, 이제 우리가 읽히는 게 좀 도와. 자, 왔어.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자, 새 봄이 돌아왔다라고 하니까, 자, 정확하게, 자, 이 새 봄이 지금 현재의 시간적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자, 요 작품에 살림이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 나왔고 새 봄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나왔어. 자, 아까 우리 제목 본 것처럼 자, 상춘곡은 자, 봄에 자, 자연을 예찬하는 노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 봄에 자, 살림. 자, 요 다 나왔지. 화자가 지금 여기 있다. 요 시간에 여기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자,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있대. 자, 석양 알죠? 자, 도화행화가 무슨 꽃인지 필요 없어. 화가 꽃이라는 걸 알면 돼. 그러면은 석양에 꽃이 피어있고요. 자, 녹양방초. 자, 이 한자 다 몰라도 돼. 근데 초가 풀이라는 걸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풀은 새우 중에 푸르도다. 새우 뭔진 모르겠지만은 푸르대. 자, 봄이니까 꽃이 피고 풀이 푸르다라고 하는 건 이해되실 거죠? 그죠? 자, 이 모습을 보니까 칼로 말하는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붓으로 그려냈는가? 이건 알겠다. 그치? 자, 붓으로는 보통 그린다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자, 앞에서 제시된, 자, 꽃이 피고, 자, 풀이 푸르다. 자, 여기, 화, 초. 자, 요런 것들이 마치, 자, 그림을, 자, 그린 듯 하다 정도를 읽어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자, 풀과 꽃이 피어 있는 것이 마치 그림을 그린 듯이를 연결시켜보면, 자, 아름답다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자연을 예찬한다라는 주제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단어나 문맥 속에서 있었다고. 자, 이어서 봅니다. 자, 그 다음,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자, 모름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자, 수풀에 우는 새, 새가 나와 울고 있대. 자, 춘기를 못 내겨 소리마다 교태로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자, 새가 울기는 우는데, 자, 이 울음의 형태는 교태래요. 자, 교태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쓴단 말이야. 와양, 교태 이런 말로 쓰는데 사람이나 짐승이 되게 기분 좋을 때 내는 아잉 이런 소리라고. 자, 요걸 교태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새는 좀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 자, 그 다음 물알체는 많이 들어봤죠? 자,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고, 자, 흥이에 달을 쏘냐, 흥이에 달을 쏘냐, 뭐 달을 쏘냐라고 하는 말을 의문으로 본다면 다르겠느냐, 뭐 같다 이런 소리로 보여. 자, 흥이 난대요. 자, 그다음 12에 걸어보고 정자에 한번 앉아봅니다. 자, 소요음령하야, 모름 넘어가. 자,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자, 뭔가 혼자라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 자, 이반 이웃들아, 자, 이바라고 불러. 자, 니 옷은 이웃이겠죠. 자, 이웃을 불러 산수 구경 가재.
자,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나주해 조수하세. 자, 뭔가 오늘 하는 것도 있고 내일 하는 것도 있고, 자, 뭐 오늘은 아침에는 무엇을 하고 나주해는 뭔가를 하재. 자, 무언가 이웃들에게 권하는 행동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만 읽어도 돼요. 자, 그다음. 자,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맡아놓고, 자, 술이 나왔다, 술. 자, 술이라고 하는 키워드 있고, 자, 이걸 갈건으로 밭아놓고, 자, 그 다음, 꽃나무 가지를 꺾어, 곤나무 가지를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그러면 술을 먹겠다라고 하는 문맥은 읽히잖아요. 그죠? 자, 술을, 자, 먹으리다. 자, 먹겠다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자, 나 술 먹을 거야. 인데, 자, 지금까지 분위기를 봐봐. 자, 겨울이 지나 새봄이 왔고, 자, 꽃과 풀이 그림을 그린 듯 아름답게 피어 있고, 자, 새는 되게 기분 좋게 웃어 보여. 자, 그러면 이 술을 마시는 행위는 기분이 좋아서 마시겠냐, 기분이 안 좋아서 마시겠냐? 기분 좋아서 마시는 술 같지. 그죠? 자, 그 다음 밑으로. 자, 화풍이 건듯 불어. 자, 불어라고 하니까 바람이 부나봐. 자, 바람이 불면서 녹수. 자, 물을 건너네요. 자, 청향은 잔해지고, 아까까지 술 마시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자, 술 냄새가 난다는 거지, 바람 때문에. 자, 낙홍은 옷세진다. 자, 준중이 비었거든. 날 다려 알 외어라. 자, 소동 아이 다려 주가에 술을 물어. 자, 다음,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라고 합니다. 자, 이거 그냥 읽어보면은, 어른 같죠? 자, 어른, 나이 든 사람은 지팡이 같은 막대를 짚고, 자, 아이는 술을 맵니다. 자, 그래서 미음 완보해서 시냇가에 호자 앉아요. 자, 명사 좋은 물에 잔을 씌어 부어들고, 잔이니까 술잔이겠지. 자, 이 술잔을 씌어 부어들고 라고 하니까, 명사 좋은 물에 잔을 씻어 붓는다. 이런 말 같아요. 자, 술잔 씻고, 자, 청류, 맑은 흐름을 한번 굽어보니 떠오나니. 자, 둥둥 떠오는 게 도화래. 아까 우리 꽃 피어 있을 때 도화라고 하는 시어가 나왔어요. 자, 도화가 다시 나와요. 자, 그 다음, 무릉이 가깝도다 점에 긴 거인고. 자, 요것도 배경 지식으로 좀 알면, 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에 나오는, 자, 무릉. 자, 요거는 고전에 엄청 자주 나와. 자, 다른 말로 무릉도원이라고도 얘기를 해. 자, 복숭아가 흐드러지게 피어난, 자, 자연입니다. 근데, 자, 보통, 자, 양반 사대부들이 꼭 가고 싶어하는 이상세계로 그려진대. 그럼 무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느끼고 있는 자연이 나한테는 이상적인 세계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자, 이어서 봅니다. 자, 그 다음 송간세로에 두견화를 붙이 들고, 자, 뭔가를 들어. 자, 두견한데 무슨 꽃인지 몰라도 되지. 일단 꽃을 든대. 자, 꽃 들고 어디 간대. 자, 봉두에 급히 올나 구름 속에 앉아보니, 야, 구름 속에 앉을 정도면 되게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봉두는 뭔가 봉우리나 산 같아요. 자, 그 다음 천촌만낙이 곳곳에 버려있네. 자, 연하일휘는 금수를 재폈는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할샤. 자, 그 다음 공명도 날 끼우고 부기도 날 끼우니. 자, 끼운다라고 하는 말은, 자,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많이 들어본 단어인 것 같아요. 자, 공명이랑, 자, 부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 자, 반대로 부기공명이라고 많이 할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근데 날 끼우니, 자, 청풍명월 외에, 자, 청풍명월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 같아요. 그냥 바람이랑 달이죠. 맞아? 자, 바람과 달 외에 어떤 친구가 있겠느냐. 자, 그럼 이 사람은 공명부기. 이 뒤에 있는 내용은 아직 모르겠어. 자, 근데, 자, 청풍 명, 월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자, 이걸 내 친구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소리 같지. 자, 근데 청풍명월은, 자, 뭐 바람과 달이니까 그냥 한 자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결국 이어서 말하는 거는 자연은 내 친구야. 자, 그러면은 자연은 내 친구니까 자연 속에서는 부기공명을 보통 바랄 수는 없겠지. 그러면은, 자, 아직 그 문맥은 정확하게 해석은 안 되지만 공명부기는 화자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밑으로. 자, 단표 누왕의 흩은 해음 아니하네. 아모타 백년 행락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자, 여기서 백년 행락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0년 동안 이제 행복하게 다닌다라고 하는, 기분 좋게 다닌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냥 100년 내내, 그냥 평생 내내 기분 좋게 다니는 거 이만하면 됐다. 자, 이만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내가 이 자연을 즐겨오던 것 정도라고 보면 되겠지. 맞아? 자, 이 1번이라고 한 게 여기까지죠. 자, 이 1번이라고 한 친구가
자, 우리 학생들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친구야. 물론 어휘력에 따라서 이거보다 더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보다 조금 덜 읽을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어. 자, 잘 봐. 내가 표시한 거. 해봤자 이 줄수도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개 정도 체크했네, 그치? 자, 근데 이 시 보면은 1, 2, 3, 4, 5, 6, 7, 한 50줄 넘어가는 것 같죠? 자, 그러면 대략 한 20% 정도? 이 전체의 20% 정도만 읽는 노력을 들이면, 자, 요렇게까지 봤을 때 주제 뭔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물을게요. 자, 요렇게까지 봤을 때 봄 경치를 아름답게 느끼고, 자,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자, 공명과 부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 나 자연을 친구처럼 여긴다. 그리고 그 자연은 나한테는 이상세계인 것 같다. 자연을 그냥 잘 즐김이잖아. 자, 봄 경치를 잘 즐김. 이게 그냥 이 시의 주제인 거지. 틀리지 않아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자, 그러니까 긴 가사 작품들 보면은 쫄 필요는 별로 없다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자. 자, 이걸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체크해야 될 게 이제 한둘씩 생겨요. 자, 먼저 다시 맨 위로 올라가 봐. 자, 홍진에 묻힌 분내. 아까 우리 해석 안 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자, 홍진의 세모 한번 쳐보자. 자, 홍지인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 원래는 붉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자, 붉은 먼지인데, 자, 이 붉은 먼지는 눈이 따갑고 우리 눈앞을 못 가게 막는, 앞을 못 보게 막는 장애물 같은 친구란 말이야. 자, 근데 화자가 보통, 이런 자연을 원하는 화자가 보통 멀리하는, 자, 속세를 뜻해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다툼 많은 세계. 아까 말했던 공명과 부기가 이런 속세야. 자, 그래서 홍진에 묻힌 분내라고 하는 친구는 홍진,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거지. 자, 부른 다음에 내 생애가 어떠하냐. 자, 그 다음 뭐래요? 자, 옛사람이 즐기던 풍류를, 자, 나는 미치겠느냐, 못 미치겠느냐. 나는 충분히 잘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문맥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천지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남자 몸이 나만한 사람이 많지만은 그대로죠. 자,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모르겠는가. 이 지락이 지극한 즐거움이야. 자, 그러면은 살림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아까 우리 공간이라고만 해석을 했는데, 자, 이 살림은 그럼 뭐겠어? 자, 화자가 현재 있는 자연 속 공간이라고. 자, 그 다음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자, 여기서부터 자, 이 시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 요 작품 읽을 때는 뭐가 좀 중요하냐면, 자,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총 4가지 공간이 나올 건데, 자, 처음에 나오는 공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수간목이에요. 네모 한번 쳐볼까? 자, 이 목이라고 하는 게 운막 같은 집이야. 자, 이걸 어디에? 자, 벽계수라고 해서 맑은 시냇물 앞에 지어놨대요. 자, 그래서 이 수간목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요. 자, 나중에 나오면 또 체크할 겁니다. 자, 송죽. 자, 이거는 소나무와 대나무, 울창한 곳에. 자, 풍월주인. 자, 아까 우리 풍월주인은 자연을 주인으로 삼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연을 가질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자연을 마치 가진 사람처럼 즐기겠다, 이런 말이라고. 자, 그 다음 엊그제 겨울 지나 새 봄이 돌아오니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아까 우리 읽히는 부분까지만 읽었잖아, 그치? 칼로 말아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칼로는 뭔가를 썰거나 자르지. 그래서 말아내다라고 하는 게 재단하다라고 해서 옷감 같은 거를 자, 딱 맞게 잘라내는 거지. 자, 비단 같은 옷감을 예쁘게 잘라놨다, 요 정도예요. 자, 그럼 사실 뒤에 나오는 그림으로 그려냈는가랑 크게 다른 건 없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조화신공이라고 할 때 이 조화신공은 조물주의 솜씨예요. 자, 조물주의 솜씨가 자, 사물들마다 헌사롭다라고 하는데, 헌사롭다라고 하는 말은 야단스럽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세요. 자, 그 다음 자, 수풀에 우는 새 나왔습니다. 자, 춘기가 봄 기운이야. 자, 그럼 아까 교태를 부린다라고 했는데, 자, 이 교태를 부리는 이유는 자, 뭐 때문이야? 춘기,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 새가 지금 봄 기운이 너무 좋아서 울고 있는데, 자, 이 봄을 잘 즐기고 있는 사람은 화자이기도 하지. 자, 그래서 실제로 자, 이 화자와 자, 새라고 하는 대상의 정서가 일치해. 자, 요런 경우에 새라고 하는 요런 대상을 자, 감정 이입이라고 불러요.
감정이입 또는 감정이입물,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입니다. 자, 요렇게 표현상의 특징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물알채연이 누구랑? 자, 이 이제 수풀에 우는 새와 내가 하나가 된 느낌이 든대. 자, 흥이에 달을 쏘냐? 자, 흥이 다르겠느냐? 자, 그 다음 12에 걸어보고, 자, 두 번째 장소입니다. 정자에 앉아본대. 자, 정자의 네모. 자, 집에서 조금 뻥 뚫린 곳으로 왔습니다. 자, 이 정자 근처에선 뭘 보는지 봐. 자, 보면은 이제 소요음령하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소요음령은 그냥 조용히 걸으면서 시를 읊는 행위예요. 시나 노래 같은 거 읊는 행위. 자, 그리고 산일이, 산에서의 하루가 적적하대. 자, 근데 외로움은 아니에요. 한중진미라고 하는 말이, 자, 중심 어구 중에 하나인데, 자, 한이 한가하다. 자, 중은 가운데예요. 자, 지는 참되다. 자, 미는 맛미야. 그럼 이으면 무슨 말이야?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맛이라고. 자, 자연을 잘 즐긴다라고 한 요 말이거든. 자, 그 다음, 자, 그것이 알 사람 없이 나 혼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자, 그 다음 밑에. 자, 답청은요, 산책이란 뜻입니다. 자, 산책 오늘 하고, 욕기는 물놀이예요. 또는 목욕. 자, 목욕은 내일 하자. 자, 아침에 채산한대. 채산은 나물 캐는 거야. 자, 아침에는 산나무를 캐고, 자, 나조해는 저녁이란 뜻입니다. 자, 저녁에는 조수, 낚시를 하자. 자, 그러면은 산책, 물놀이, 자, 산나물 캐기, 그리고 낚시하기 전부 다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지. 맞아? 자, 그리고 갓 꿰어 익은 술을, 자, 갓 익은 술을, 자, 또 나왔습니다. 자, 이 술을, 자, 뭐 하겠대요? 자, 갈건으로 밭아놓고라고 하는데, 자, 옛날 술들은 이제 되게 고급 술 아니면은 다 막걸리처럼 탁한 술이야. 그래서 이제 수건 같은 천에다가 한번 걸러서 먹겠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고 꽃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술을 놓으면서 하나, 둘, 세면서 먹겠대. 자, 그리고 화풍. 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자, 그리고 푸른 물을 건너와요. 자, 그러니까 술 냄새가 잔에 딱 지고 있고, 낙콩은 떨어지는 붉은 꽃잎이야. 자, 그래서 이것은 옷에 진다. 자, 그 다음 준중. 자, 아까 우리 술 먹었다 했지. 자, 이 술 독을 준중이라 그래요. 자, 이게 비면, 자, 나에게 알려줘라. 이런 말이야. 자, 누구 시키려고? 소동이라고 해서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작은 어린아이한테 주가 술집에 술을 물어가지고 술 새로 사와라라고 심부름 시키겠다는 거거든. 자, 그 다음 뒤에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자, 이 정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 이제 늙고 가지고 이제 말년에 벼슬 자리에서 물러나서 난 자연 속에서 살겠다 이런 사람이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 어른은 막대 짚는다. 그럼 막대를 짚을 정도의 노인이라는 거지, 화자가. 자, 아이는 술을 맨대요. 자, 그러면서 미음 안보한대. 아까 우리 앞에 소요음령이라고 하는 말 기억나요? 조용히 거늘면서 읊는다고. 똑같은 말이야. 자, 조용히 걸으면서 이제 무언가를 읊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세 번째 장소로 가요. 자, 시냇가의 네모. 자, 시냇가라고 하는 장소로 가고요. 자, 여기 혼자 앉아 있으니까, 자, 명사라고 해서 이제 맑은 모래, 좋은 물에 잔을, 술잔을 씻어서 부어 들고, 자,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래. 자, 아까 도화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 도화 밑에 보면은, 아까 이제 무릉이 가깝도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자, 무릉이 갑도다인데, 그냥 그대로 읽으면 무릉이 가깝도다라고 읽어지지. 그러면 무릉이 가깝다는 거예요. 뭐가 떠오는 걸 보고. 자, 도화. 자, 이 도화가 복숭아 꽃이야. 자, 이걸 떠오는 게, 이게 둥둥둥둥둥 떠오는 걸 보고 왜 무릉도원이 가깝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 사대부들의 이상세계인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복숭아 나무가 가득 펴 있는 곳이래. 자, 자라고 있는. 그래서 보통 복숭아꽃, 자, 도화라고 하는 복숭아꽃이나 무릉이라고 하는 시어가 나오면 그 자연이 너무 좋다는 말로 쓰여요. 자, 그래서 무릉이 가깝도다, 저매. 자, 저 산이 거긴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송간세로. 자, 이거는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두견화. 자, 이 두견화가 여러분들이 아는 진달래꽃입니다. 자, 이 진달래꽃을 붙이 들고, 자, 봉두에 급히 오르는데, 아까 우리 높은 곳인가 싶었는데, 자, 마지막 장소였습니다. 자, 봉두라고. 자, 이 봉두라고 하는 거는 봉우리 꼭대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 시에 나오는 공간의 이동 4가지가 모두 나온 거예요. 자, 요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자, 수간목은 집이에요. 자, 집은 그 다음 정자지. 그 다음 시냇가 봉두인데, 자,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뭔가 인위적인 이제 힘을 가해서 만든 것들이야.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속세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 해서 수간목과 정자가 속세는 아니야. 자, 대전제는 자, 이 네 장소 모두 자, 네 장소 모두 자연 속에 있다는 건 똑같아. 자, 근데 이쪽으로 더 넘어갈수록 속세에 가깝다는 거고. 자, 그다음 자, 시냇가에서 봉두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자, 시냇가도 탁 트였지만은 자, 봉우리 꼭대기에 올라가면 더 멀리 탁 트인 곳을 볼 수 있지. 자, 여기가 바로 자, 탈속이라고 해서 속세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야. 자, 이렇게 공간의 이동을 잡은 이유는 자, 화자가 속세 말고 자, 이 탈속이라고 하는 자, 속세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더 잘 전달한대요. 자, 아까 잠깐 언급한 정극이는 벼슬자리 할 거 다 하고 자, 그거 다 이제 은퇴하고 자연으로 가려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왼쪽으로 갈랄까? 아니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락이 곳곳에 버려있네. 자, 천촌만락은 그냥 수많은 촌과 마을이야. 자, 이게 펼쳐져 있대. 자, 연하일휘. 자, 이게 안개랑 노을, 빛나는 햇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금수, 비단이거든요. 비단. 자, 비단을 펼친 듯 이쁘다. 자, 그 다음 엊그제 검은 들. 자, 여기서 검은 들은 이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어둑칙칙했던 겨울을 말해요. 자, 겨울은 봄빛, 지금 현재는 봄빛이 유여 흘러 넘치는구나. 자, 그 다음 자, 다시 공명으로 왔습니다. 자, 공명과 부기가 자, 여기 날기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자, 날기운이라고 하는 말은 나를 꺼리니라고 하는 말이야. 자, 꺼리다 무슨 말인지 알지? 싫어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근데 잘 봐. 공명과 부기가 날 꺼리는 게 아니겠죠, 실제로는. 자, 실제로는 내가 공명과 부기를 꺼리는 걸 일부러 반대로 표현해 놓은 거야. 이걸 주객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적어만 줄까? 자, 여기를 주객전도의 표현이다. 자, 주체와 객체가 서로 뒤집혀 있다. 자,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자연은 좋은데 공명부기는 싫어요를 강조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 자, 청풍명월 외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에는 어떤 친구가 있겠느냐 나한테.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멀리 하는 것들, 자, 얘네들은 가까이 하는 것들, 자, 요런 뜻이야. 자, 다음 밑에 자, 단표누항이라고 하는 말은 자, 하나의 표주박 안에 들어가는 밥과 물이라는 뜻인데 그냥 소박한 생활을 뜻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그리고 흩트네음이 더 중요해요. 자, 여기 우리가 아까 해석을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자, 흩튼, 허튼이야. 자, 해음이라고 하는 말. 자, 이거는 고전 어휘로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흩은 생각이라고 하면은 흩은 허튼 생각이겠지. 그치? 자, 여기서 말하는 자, 굳이 안 해도 되는 허튼 생각은 자, 세모 뭐랑 똑같다. 공명부기랑 똑같이. 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아니한데, 하지 않는데. 자, 그다음 아모타. 자, 여기가 이제 그 가사의 형식입니다. 아까 우리 전격 가사라고 했죠? 자, 전격 가사의 형식 중에 하나인 가장 마지막 줄의 첫 음보가 아모타라고 하는 세 글자를 가지지. 자, 그러면은 여기 읽고 난 다음에 나머지 형식도 좀 볼 겁니다. 자, 아모타, 백년행락, 평생 동안 즐겁게 다닌 것이 이만하면 어떠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자, 내가 지금 산림이라고 하는 공간, 자연에 묻혀 있으면서 술도 한잔 마시고 이제 조용히 거닐면서 더 좋은 자연으로 나아가는 거. 자, 여기에 대한 뭐다? 만족감을 드러내는 게 자, 요 상춘곡의 내용 전부예요. 자,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읽으면서 자, 읽은 내용들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부분에 살을 붙일 뿐이지. 자, 이렇게 살을 붙였다 해서 주제가 달라졌니? 아니야. 그냥 봄 경치를 예찬하고 좋아한다, 만족한다. 이런 주제는 너네들이 읽을 수 있는 부분만 맥을 잡아도 읽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내신에서 배울 때는 저랑 같이 수업한 내용들을 자, 숙지하고 외우는 과정도 있겠지. 근데 내가 알려주는 맥을 잘 잡으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생소한 모의고사 지문으로 상춘곡이 아니라 다른 가사 작품을 접했을 때의 일이야. 자, 다른 가사 작품 안 배워도 읽을 수 있다는 건 조금 자,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자, 여기 54쪽에 상춘곡의 첫 번째,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자. 자,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 홍진의 끊고
무침분내 끊고, 인해생에 끊고, 그 다음 어떠한 고. 한 줄 읽을 때 네 덩어리 나오지. 자, 이걸 뭐라 그래요? 사음보라 그래. 한 줄 더 읽어보자.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네 덩어리 나오지. 자, 깨지는 부분도 한두 군데 있긴 한데 대략 사음보 잘 지킵니다. 자, 그 다음 3, 4조, 4, 4조는 세 글자, 네 글자 반복하는 거야. 첫 번째 줄 다시 가. 홍진의 세 글자, 무친분의 네 글자, 인해생의 네 글자, 어떠한 고 네 글자. 두 구절씩 묶으면 3, 4, 4, 4지. 맞아? 자, 요런 식으로 글자 수를 반복한 3, 4, 4, 4조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은 3장이라고 하는 요 구성은 세 줄은 아니니까 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자, 대략 어디서부터 어디가 서사냐면 홍진의 무친분내부터, 자, 홍진의 무친분내부터, 자, 송죽 우를리의 풍얼주인 되어셔라. 여기 있죠. 여기까지가 서사. 자, 다음 엊그제 겨울 지나부터, 자, 쭉 뒤로 가서, 자,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여할샤. 자, 여기까지가 본사 덩어리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공명북이 설명하는 부분부터 마지막까지가 결사예요. 자,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 자, 요것의 3단 구성은 가지고, 자, 우리가 항상 가사 작품 볼 때, 쌤, 그럼 주제를 어디서 집약하는 걸 좀 미리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시조든 가사든, 시조라면은 종장, 맨 마지막 구절, 가사라면은 결사 부분을 보시는 게 맞아. 자, 이 결사 부분에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집약해요. 자, 근데 주제는 무조건 여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를 읽다가 미리 나오는 경우도 많겠지. 요시도 이제 그렇고요. 자, 요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읽어본 상춘곡입니다. 자, 이게 내신 대비 버전이면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시어들의 핵심적인 의미까지 다 파악하면서 읽는 게 맞아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너네들의 포인트는 지금 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틀을 잘 이해하자. 요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응? 본사가 어디서 끝나냐고? 그 공명도 날끼우고 위에까지. 거기까지. 자, 그러면은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상춘곡은 요런 의미입니다. 자, 요 이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감상 체크리스트 체크한 다음에, 자, 뒤에 문제는 32번에서 35번이 있어요. 자, 32번에서 35번은 이제 다른 지문은 없고 그냥 상춘곡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모의형 문제니까 답은 나올 때까지 선지 분석은 쭉쭉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문제 바로 풀어도 되겠다, 그치? 32, 33, 34, 35번. 자, 푸시는데, 자, 한 3분 정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자, 32번, 1번부터 봐요. 자, 1번에 고사를 인용한대. 자, 이 고사가 옛날 이야기를 인용하는 건데, 자, 참고로 말하면, 오늘은 내용 이해 틀에 조금 집중을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상춘곡에는 중국의 옛날 이야기인 고사가 한 2편 정도 수용이 돼 있어. 자, 근데 고사 인용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는, 자, 뒤에 있는 애상적 분위기가 뭐예요? 슬프다 아니야? 자, 근데 우리 상춘곡 읽으면 어느 부분을 읽어도 슬프진 않은데, 그러면 1번 여기서 걸러내야지. 자, 고사 인용에 꽂히는 게 아니라 애상적이지 않다라고 가세요. 자, 2번. 자, 대꾸법을 활용해 작품의 해악성을 드러냈는데, 자, 대꾸는 비슷한 유사한 구절의 반복인데 없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다 유사 구절이야. 자, 그런데 자, 뒤에 나오는 작품의 해악성, 웃음과는 역시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2번도 자, 걸러냈고. 자, 3번. 서리적인 표현은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라일체언이 흥이에 다를 소냐, 라든지, 자, 의문의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의문 이외의, 뭐, 강조의 의도, 반어의 의도, 이런 건 다 드러냅니다. 자, 근데 어디가 틀렸을까? 자, 뒤에 자만심, 자부심이면 괜찮아. 만족감이면 괜찮은데, 자만함은 아니잖아. 그치? 자, 3번도 X. 자, 4번. 자, 공감각적 심상. 여러 가지 시각적 표현이나 후각적 표현, 이런 것들은 나오는데, 자, 그걸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키는. 자, 공감각은 따로 드러나 있진 않죠. 자, 답은 여기서 5번이 나올 텐데, 자, 5번에 자연물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는데, 시간적 배경은 새 봄인 거 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꽃도 피고, 이제 풀도 피고, 자, 요런 것들을 보니까, 자, 꽃과 풀이 새로 피어난다는 건 당연히 눈으로 보일 거니까. 자, 요 정도 찾아낼 수 있지. 자, 그럼 33번. 자, 기억에서 미음이래. 자, 기억 보세요. 앞으로 갔어요.
자, 기억이 산림이래. 우리가 아까 읽은 시어다, 그지? 자, 산림이 산과 숲을이라는 자연이래요. 자, 그러면은 현재 위치로 옛사람이 풍류를 즐겼던 공간과 자, 유사하대. 자, 그 옛사람 풍류에 미치냐, 못 미치냐? 미치고 있다. 이러고 있으니까. 자, 1번은 문제가 없죠. 자, 2번. 자, 니은 봐요. 자, 풍월 주인. 자,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겠대. 자, 시적 화자가 자연을 즐기는 자세. 오케이. 자, 한중짐. 아까 말씀드렸죠.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맛. 자, 자연에 대한 만족감이니까 자, 이걸 당연히 포함하고 있겠죠. 자, 3번. 자, 디귿 봐요. 자, 석양리. 자, 석양입니다. 저녁이네. 자연물을 더 아름답게 만든대. 자, 우리 그냥 낮도 이쁘지만은 저녁 석양 이제 딱 내리쬐 때 되게 하늘 이쁘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아름답게 만드는 배경. 자, 이거 녹양방추와 색채 대비를 이룬대. 색채 대비를 따로 설명은 안 한 것 같지만 잘 봐. 석양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계열. 맞아? 근데 녹양방초의 녹이 푸를 녹자거든. 그러면 푸른색과 붉은색 요 두 가지가 색채 대비를 이룬다. 가능한 해석이지. 자, 4번. 자, 리을 보세요. 입안 이웃들아 부른다고 했죠. 자, 제가 시를 읽을 때 부르는 표현이 있으면은 청자로 잡고 그걸 대화체라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봐야 돼. 시적 화자와 대화를 주고받는다. 자, 내가 말을 걸긴 했는데 이 이웃들이 나한테 말을 걸거나 대답을 했니? 아니지. 그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 틀렸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홍진의 모친분에는 아까 속세에서 사는 사람들이 했어. 근데 이봐 이웃들은 내 옆에 있는 자연에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럼 동일한 대상으로도 보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답은 자, 여기서 4번 체크 가능하다고. 그치, 종현아? 자, 리을 보세요. 자, 리을 했고, 자, 그럼 34번 봅니다. 자, 시적 화자가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윗글의 새와 유사한 것은. 자, 새 아까 봤잖아요. 자, 새는 화자와 감정을 일치시키는 자, 감정 인물이다. 자, 그럼 정확하게 풀 때는 화자와 그 대상의 정서나 상황이 일치하는 것까지 찾아줘야 돼요. 자, 근데 1번 봐. 자, 헐헐 나는 저 꾀꼬리는 암수가 정다운데, 자, 나는 외롭네? 그러면 서로 상황이 반대되지. 그럼 요건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없어. 자, 1번 제외. 자, 2번 4월 잊지 않고 돌아왔네요, 꾀꼬리새가. 자, 근데 무엇 때문에 녹사님? 녹사님이 뭔진 몰라도요. 님이라고 보자. 자, 무엇 때문에 님은 옛날을 잊느냐? 자, 꾀꼬리새는 안 잊고 돌아왔는데 임은 날 잊었대. 대조되죠. 자, 그 다음 3번.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 쫓아 검을 쏘냐. 아마도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자, 여긴 딱히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은 뭐 웃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화자가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이런 건 그냥 넘어가죠. 자, 그 다음 자, 4번. 참새야 어디서 오가면 아냐. 1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라비가 홀로 갈구맨 이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자, 그냥 참새는 그냥 다 뺏어 먹는 존재 정도지. 자, 상징적 의미로는 탐과 놀이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감정이입이랑은 상관이 없네요. 자, 그럼 답은 여기서 5번일 거고. 자, 5번 봐. 꽃떨기에 이슬이 맺히니 이별의 눈물을 뿌린 듯. 아, 슬픈 시 같아. 자, 버들막에 안개가 끼니 이별의 하늘 머금은 듯. 빈 산에 달이 비쳐 두견새가 피를 토하며 울 때 슬프구나 저 새소리. 내 마음 같은 두견새로다 밑줄. 자, 내 마음과 같대. 자, 누가 봐도 감정이입이잖아. 그치? 자, 그 다음 35번. 자, 공간의 이동. 제가 강조한 문제였습니다. 수간목, 정자, 시냇가, 봉두. 이렇게 네 가지로 이어지는데, 1번 볼래요? A에서 출발해 D로 이동하면서 화자가 위치한 공간이 점차 넓어진다. 야, 집안에서 산 꼭대기. 어디가 더 넓겠냐? 산 꼭대기가 훨씬 넓겠지. 자, 1번 맞는 소리죠. 자, 2번. 자, A는 벽계수 앞에 있는 공간으로 현사로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 현사롭다라고 한 말이 아까 야단스럽다라고 했던 부분이야. 자, 그래서 집 안에서도 바깥을 보면은 자연 풍경은 보일 거니까 감상 가능하죠. 자, 3번. 자, B. 자, 산일이 적적한 공간으로 화자가 속세에 대한 그리움? 아니야. 요 사람은 속세를 버리고 벼슬자리 다 버리고 자연을 살겠다는 사람이잖아. 자, 작중 흐름이나 배경 정도 알면은 자, 쉽게 찾을 수 있는 답이죠. 자, 요렇게 골라주면 돼. 5번, 4번, 5번,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자, 이 교재의 피날레입니다. 피날레.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푸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푸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요거 스스로 풀고 뒤에 이제 간단하게 답도 있기 때문에 한번 채점해보는 걸 추천하는데, 올해 6월에 나왔던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자, 제가 모의고사 시간에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기는 한데,
자, 너네들은 타겟층이 지금 너네 중3이에요, 중3. 자, 요걸 좀 알고 가자. 자, 우리는 중3이야. 자, 저는 국어에 대해서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 수학은 선행학습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개인 차가 있겠지만은, 여기도 이제 수학 선행하고 계신 분들 있고, 아닌 분들 있죠. 근데 나는 수학을 잠깐 과외 다닌 거 말고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고, 학원을 안 다니니까 혼자서는 선행을 못 하잖아. 그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수학을 현행으로 공부했어. 현행으로 공부했는데, 저는 1학년, 2학년 때까지 수학은 1등급 아니면 2등급 계속 나왔습니다. 선행이 크게, 유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유의미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목적을 잘 잡아야 돼. 근데 수학은 선행이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 근데 난 국어는 선행이 진짜 의미 없다 생각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뭐 저기 윗지방에 있는 애들은 중1, 2 되면은 모의고사 그냥 막 98점 이하로 안 내려간대요. 뭐 이런 애들 있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친구가 중1, 2 때 고3 모의고사가 1등급이 나온대. 근데 그걸 장장 중1, 2, 3, 고1, 2, 3 장장 6년을 그 성적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뭐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일회적인 또는 뭐 간단한 아니면은 잠깐 컨디션이 좋아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그래서 조금 부풀려진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국어는 중3은 선행에 초점 두지 않습니다. 자, 이 선행에 초점 두지 말라는 거를 지금 이 모의고사 지문으로 조금 알려줄게. 자, 선행에 초점을 두는 친구들은 자, 뭐에 집중을 하냐면 자, 그놈의 방법론. 자, 이 방법론에 되게 치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이거 싹 다 치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야. 지문을 덜 읽고 또는 안 읽고 풀 수 있나요? 요런 것들. 그러니까 편하게 문제 푸는 친구들 있죠. 그러려는 친구들. 언젠간 꼭 무너져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문제 한두 문제 풀 때 먹히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언젠간 그거 무너집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 자, 그래서 자, 이 중3들이 모의고사를 우리가 풀어나간다라고 할 때요. 자, 중3들의 모의고사는 시간 부족해도 돼요. 한참 부족해도 돼. 대신 자, 풀이하는 문제들의 정답률이 한없이 높아져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냥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너네들은 어떻게 실력이 지금 구분돼야 되냐면 시간 내에 다 풀어서 대부분 맞출 수 있는 친구. 자, 그리고 나는 한 10문제 정도 시간 내에 못 푸는데 나머지 문제의 정답률이 이제 거의 한 90%에 육박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해야 돼. 20문제만 풀어도 돼. 근데 그 푼 20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왜? 그만큼 시간 투자했잖아. 80분 동안 20문제면은 엄청 오래 고민하는 거지. 맞아? 자, 지금은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든 45문제를 지금 당장 다 풀겠다. 거기에 집중한 친구들은 잠깐은 잘 해 보일 수 있어. 왜? 자, 시간 내에 10문제밖에 못 풀었어. 근데 10문제를 일단 다 맞추긴 했어. 자, 그럼 그 친구는 점수 한 20, 30점 나오겠죠. 자, 근데 시간 내에 어떻게든 찍든 뭐하든 다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대부분 한 6, 70점 아니면 5, 60점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태도를 3년 내내 유지해요. 5, 60점이 안 는다고 그렇게 풀면은. 근데 시간 관리 조금 뒤로 미루고 충실하게 푸는 것부터 하신 친구들은 올라요. 대부분 오릅니다. 시간 관리는 2학년 이후부터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빨리 풀어본 경험이 없는데 그거 1년 만에 잡습니다. 무조건 잡아요. 지문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이 되는 순간 시간은 사실 시간 연습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오르고 있을 거야. 시간의 관리는. 자, 그건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지금 현재는 시간에 구애받지 마세요. 자, 제발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부터 해. 자, 그런데 일정 방법이 있지. 자, 모의고사를 풀어내는 이제 방법인데 이거는 편법의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어요. 유형 1, 자, 유형 2. 자, 내가 지금 이 지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지문이 가, 나, 다라고 쪼개져 있지. 문학 작품이 3개입니다. 한 개 단일 작품이면 그냥 읽고 풀면 돼. 읽고 풀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지문들을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자, 가, 나,
달을 자, 독해를 먼저 하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방식. 자, 요 앞에 뭐를 낄 수도 있냐면 자, 이 앞에 자, 보기를 먼저 읽는 걸 끼울 수도 있고 안 끼울 수도 있습니다. 자, 요 유형이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자, 보기를 통해 힌트 먼저 얻고 자, 그 다음 가 독해 자, 그 다음 가와 관련된 문제 속어 자, 그 다음 나로 독해 나 관련된 선지 속어 자, 그 다음 다 독해하시고 자, 다와 관련된 선지 속어 하시면서 자, 이 속어의 과정이 문제풀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2 같은 경우는 문제를 대개는 순서대로 못 풀겠다, 그지? 자, 처음에 소거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고 답이 안 나오는 문제도 있을 거니까 자,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이게 이 유형 2에 익숙해지면은 이 유형 2부터 속도가 좀 붙기 시작해. 자, 왜 그러냐면 잘 봐. 유형 1은 가나 다를 한꺼번에 독해를 합니다. 자, 너네 가나다 지문은 아는 지문이 거의 아니죠. 자, 잘 봐. 자, 너네 청춘 과부가 아니? 모르죠. 자, 작잠 이상의 이 사설시조 아니? 모르죠. 자, 신영복의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 처음 보지. 교과서에서 안 배웠어, 중학교. 자, 그러면은 이걸 다 어떻게든 읽어요. 자, 읽은 다음에 1번 문제 보면 자, 가나다에 대한 설명이래. 복합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가나다에 나오는 모든 표현들을 너네들이 앞뒤로 왔다 가면서 풀게 될 거야. 그치? 자, 어떻게든 풀어요. 자, 어떻게든 1번을 풀면 자, 2번으로 넘어가서 2번은 가의 삼천리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정리한 거네. 그러면은 다시 가로 넘어가서 삼천리 관련된 지문 읽을 겁니다. 그죠? 왜? 사람은 가나다 한 번에 읽으면 기억 못해. 기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보기 3번으로 넘어가서 자, 보기를 참고해 가나를 감상하래. 자, 그러면은 이거 읽으면서 이제 처음 보기를 읽고 아, 이런 거구나. 가나를 다시 읽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다겠네. 이거는 자, 봐봐. 1번, 2번, 3번 풀면서 자, 1번 한 문제를 풀 때 제외하고는 2번과 3번을 풀 때 가나에 풀 집중을 해. 이 동안 다를 까먹습니다. 자, 그런 채로 4번을 보면 다시 읽을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5번에 가나다를 감상하래. 이제 다 또 조금 기억해서 읽어냈는데 가나다 또 읽으래. 자, 굉장히 좀 비효율이지.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푸는 유형이 오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대신 이 친구들은 자, 모의 유형에 대한 빠삭한 이해가 선행된 친구들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고 나서 너네들의 개별적인 스타일을 잡을 때 유형 1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항상 너네 모의고사 해설할 때 이 유형 2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풀어야 모의고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쉬워요. 자, 그리고 최대한 이렇게 풀면 자,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자, 예를 들어 자, 가 읽고 소거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볼 때 나 다를 치우고 가와 관련된 선지만 걸러요. 그러면 여기서 일부 선지만 걸러지겠지. 맞아? 그러고 문제 넘어가요. 자, 2번은 어때? 가의 삼천리니까 지금 우리는 가 작품밖에 감상 안 했어. 그러면은 나 다는 머릿속에 없는 상태여도 2번 풀 수 있죠. 2번이 먼저 풀릴 거야. 자, 그 다음 3번 볼 때는 가와 관련된 선지만 소거해요. 자, 4번은 지금 아예 볼 수 없겠지. 자, 그 다음 5번 보고 가와 관련된 거 소거해. 그 다음 뭐해? 나를 감상을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요? 1번으로 가. 나를 다시 걸러내. 자, 여기서 답이 나오면 땡큐. 자, 답을 안 봐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2번 아까 풀었으니까 3번 마저 나를 걸러내다 보면 답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다 지금 못 풀지 4번. 자, 5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나를 소거하겠지. 여기서 답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를 읽습니다. 자, 다를 읽고 1번 완벽하게 해소. 자, 그 다음 2번 3번에 했으니까 4번 이제 해소. 자, 4번을 푸는 시점 봐봐. 가 나를 더 이상 기억을 안 해도 돼. 다만 기억을 하면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번에 자, 다 마저 소거를 하면은 자, 깔끔하게 답이 나오면서 자, 실제로 너네들이 자, 이렇게 소거 형식으로 풀면은 가, 나, 다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최대한 좀 덜 읽을 수 있어. 자, 이렇게 풀다 보면은 진짜 운이 좋을 때는 이제 전체 문제를 다 풀었는데 아예 한 지문을 독해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생겨.
자, 그만큼 부담이 좀 줄어.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좀 하면서 풀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효율적인 풀이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기 전에는 저는 자, 요걸 쓰라고 계속 추천을 할 거야. 자, 전 좋은 방법을 제시하지만 강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은 1번일 수 있어. 자, 근데 아직 모의고사가 뭔지 모르는 학년은 1번을 섣불리 이제 접근을 하다가는 재미없어. 모의고사 원래 재미없거든? 근데 이렇게 풀려고 계속 여러 번 읽고 하면은 잠부터 와요. 니들이 모르는 텍스트 계속 외계어 같은 거 읽고 있는데 그게 되겠냐? 그치? 자, 차라리 요렇게 우리가 한 번 딱 제대로 읽고 풀어주는 방식을 쓰는 게 조금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자, 그래서 요런 이제 복합 유형을 조금 소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요거는 1번으로 풀어봐도 되지만은 자, 굳이 검사는 안 할 거야. 자, 유형 2로도 한번 적용을 해서 풀어봐. 자, 그리고 자, 이걸 싹 잊어버린 다음에 자, 유형 1 아니면 뭐 1번 먼저 해도 돼요. 자,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차이를 한번 느껴봐. 자, 본인이 뭐가 달라졌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조금 다른지가 느낌이 올 거예요. 요거는 요때 말고도 우리 모의고사 시간에 매번 하잖아, 그치? 이번 주에도 할 거잖아. 자, 할 때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자라고 했을 때 니들 뭐해? 또 이거 싹 까먹고 뭐해? 이러고 있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니까 자, 그러지 말고 한 번 한 번 생각을 하면서 조금 풀어보면은 조금 다르게 길이 열려. 너네가 그 머리가 좀 빨리 열리면 열릴수록 다른 과목이랑 같이 연계될 겁니다. 자, 이걸 하는 거는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건데 그게 선행이 되면 다른 과목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 괜히 이제 국어 잘하는 사람이 영어 잘한다 이런 소리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자, 국어 잘하는 사람이 이제 아닌 경우도 있어. 내가 그래. 나 국어 졸라 잘했는데 영어 졸라 못했어. 그랬는데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맥을 짚어내는 능력이 조금 많이 신장이 되면은 다른 과목 공부하기 엄청 갑자기 수월해지는 구간이 온다고. 그때를 노리고 국어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작금의 국어 공부를 하는 거는 국어만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 글 잘 못 읽어. 야, 수학 지문도 있잖아. 숫자만 나와 있는 문제는 잘 푸는데 문장 형식으로 꼬아내면 그 뭔 말인지 몰라서 못 풀어요. 접근을 아예 못해. 그런 이유가 다 문해력에 있다고, 문해력. 그걸 키우는 건 그냥 짧은 그 하찮은 내신 대비 기간 4, 5주에 그거 절대 못 기릅니다. 이럴 때 기른다고, 이럴 때. 그래서 평소에 수업할 때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잘 배우려고 한번 해봐. 진짜 좋은 방법들 많이 알려주잖아. 니들 끼케야 국어 뭐 초중 고등학교도 안 간 초중까지 하면 너네 끼케야 9년 했잖아. 난 12년에 저 전공 대학교 1, 2, 3, 4학년 4년에 지금 저 강사로 지금 8년 차거든. 나 국어만 지금 거의 10수년을 넘게 한 사람이, 국어만 한 사람, 대학교 이후로는 난 국어만 한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나를 조금 더 믿고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 너네보다 더 전공의 길을 걸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좀 믿고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봐. 대신 내가 제시하는 방법이 처음 할 때는 지루하고 힘들 수 있어. 잘 모르니까. 근데 너네도 처음에 젓가락 같은 거 너네 젓가락질 다 할 줄 알잖아 지금. 다 할 줄 아는데 처음에 제대로 배울 때 힘든 거지. 이제 하고 나면 그냥 자동으로 되잖아, 그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나는 젓가락질을 부모님한테 교정을 받은 적이 없거든. 근데 나는 되게 늦게 깨쳤어. 옛날에 젓가락질 어떻게 했냐면 펜 하나만 줄래? 그렇게 어이없게 하진 않았는데 지금 너네도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을걸? 나 옛날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자, 떠올려봐. 니들 젓가락질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X자로 꼬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 나는 고쳐야 된다 생각해. 내가 이제 언제 고쳤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쌤이 이제 점심 사주신다고 점심에 주말 점심에 그땐 주말에도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제 점심에 학교쌤이 국수를 샀어. 칼국수를 사줬는데 내 이렇게 칼국수를 먹고 있잖아. 그냥 대뜸 너 젓가락질이 왜 그러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인터넷으로 젓가락 올바르게 쥐는 법을 찾아보고 그때부터 그냥
안 짚혀도 계속 이렇게, 저는 지금은 정석으로 짚거든. 이렇게 정석으로 짚으려고 엄청 노력했어. 그때는 코 안쪽 짚을 때도 진짜 개짜증났어. 계속 미끄러지잖아. 이게 안 되는데 계속 이러는데. 근데 저는 그걸 포기는 안 했어. 진짜 내가 그때 밥을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내가 이 코 안쪽은 짚고 그 다음 내가 편하게 해보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안 짚으면 나 그냥 바로 숟가락만 썼어. 그런 식으로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하니까 무려 이제 17년 동안 젓가락질을 이따구로 했는데 그 고쳐지더라고. 야, 이게 더 고치기 힘들어. 너네 다 오른손 쓰잖아. 저 왼손잡이죠. 못 고쳤어, 왼손은. 옛날에는 오른손으로 쓰라고 막 손등도 맞고 했는데 이건 못 고쳤어. 근데 국어를 공부하는 습관은 다 고칠 수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태도와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그걸 조금 안내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